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퍼드 페인과 라디큘러 페인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환자분들의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그 환자분의 패턴이 레퍼드 페인에 해당되는지 라디큘러 페인에 해당되는지 길라잡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는 테크닉이 지금 내 환자의 증상에 과연 부합되는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레퍼드 페인이라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끝까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환자가 레퍼드 페인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라디큘러 페인에 속하는 건지 이거를 더 구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좀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퍼드 페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헐적입니다. 레퍼드 페인의 특징, 간헐적이다. 간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약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통증이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구간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활동이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통증이 올라가고 활동이 둔화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통증이 약해지는 패턴. 이러한 패턴은 레퍼드 페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로도 산발적입니다. 산발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라디큘러 페인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퍼드 페인은 먼저 종아리가 아프면서 엉덩이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로 내려갈 수도 있고 허리에서 시작해서 다리, 허리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고 곧바로 허벅지로 내려가 엉덩이 허벅지를 뛰어넘어서 바로 종아리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로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그럽니다. 가령 더 예를 들어서 허리하고 종아리가 아픈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간헐적이다 라는 특징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이 걸으면 혹은 많이 일을 하면 허리하고 종아리가 엄청 아픈데 쉬면 안 아파요. 그리고 종아리가 안 아프고 허리는 좀 남아있고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고 허리는 괜찮은데 종아리는 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증이 산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산발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종아리하고 허리가 아팠던 환자분이 산발적인 경우에는 엉덩이까지 갑자기 아파버립니다. 그랬다가 쉬면 엉덩이는 사라지고 허리하고 종아리만 아프고 또 어떨 경우에 좀 쉬면 종아리는 괜찮고 허리만 아프고 자, 이런 식으로 통증이 아픈 부위도 다양하게 강약이 존재하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리에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일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레퍼드 페인은 어제는 종아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허리가 더 아픈 이런 패턴을 또 띌 수도 있죠.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런 상황들, 이런 경우도 산발적인 어떤 특징에 포함시켜서 이 둘 다 레퍼드 페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대표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라디큘러 페인은 어떤 특징을 띠느냐? 라디큘러 페인은요, 일관됩니다.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엉덩이를 통해서 종아리로 내려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종아리 쪽이 통증이 많이 우세하고 허리 쪽 통증은 약해집니다. 이게 라디큘러 페인의 일관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간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종아리 쪽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특징을 라디큘러 페인 특징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처음에 환자분이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 쪽도 아팠는데 허리는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종아리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걸음을 걸을 때나 이렇게 보면 많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팠다, 허리는 좋아졌으니까 이제 종아리만 남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라디큘러 페인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허리하고 종아리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허리는 약해지고 종아리 쪽이 더 우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치료했을 때 좋아진 겁니까, 안 좋아진 겁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라디큘러 페인의 특징은요, 그래서 이건 도수 치료로 효과를 보기가 참 어려운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MRI를 봐야 하는 상황이 필요해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허리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환자분들이 레퍼드 페인에 속하는 건지 라디큘러 페인에 속하는 건지를 잘 보십시오. 라디큘러 페인에 속하는 환자분들은 약도 안 들어요. 어떤 경우는 시술을 해도 30% 이상 좋아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라디큘러 페인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 수술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에 비해서 레퍼드 페인은 수술 필요 없는 증상입니다. 레퍼드 페인은 해당이 안 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레퍼드 페인의 특징에 부합만 된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팠던 환자거든요. 그런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요, 엉덩이 통증은 나았어요. 레퍼드 페인 특징인데, 근데 이제 치료를 제때 이제 못 받고 충분한 시간을 이제 할애하지 못해서 허리하고 종아리 부분 남아버린 거죠. 자, 그러다 여차여차해서 종아리도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레퍼드 페인 패턴 중에 종아리만 남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고착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퍼드 페인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이런 특징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 좀 약해지고 약을 먹으면 좀 줄어들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고, 또 종아리가 아팠다가 또 허리도 약간 지끈지근 아팠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종아리가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패턴의 변화가 나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공통적인 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걸 초점을 맞추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라디큘러 페인은 변화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약을 먹으면 한 3-4시간 정도는 조금 진정되는 듯 하다가요,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원점으로. 그게 사실 사람 진짜 애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간헐적이지도 않고 산발적이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저녁에서 또 잠자는 동안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라디큘러 페인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문진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걸 강조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교육을 받고 또 고가의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섭렵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좋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도요, 단순히 이 개념 자체도 테크닉으로 간주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한국어 표현에는 사용이라는 말과 적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용이라는 말은 도구를 쓸 때 사용한다는 말을 쓰고요. 적용한다는 건 어떤 원리나 규칙 같은 것을 대입할 때 적용한다는 말을 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리와 규칙이에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하지를 못하면,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적용하지를 못하면 이 개념 역시도 그냥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을 볼 때에는 맞아떨어지지만 어떤 환자들을 만날 때에는 내가 이거를 대입할 줄 모르니까 이 개념을 알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대입해야 되지? 자꾸 이게 겉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실 필요가 있어요. 고가의 교육,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도수치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더 생존을 위해서 더 힘들게 됐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갖춰야 할 일은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과 어떤 그 밖의 무형의 것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대중에게 인정을 받을 때 살아남는 그런 더 잔인한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10년차, 20년차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막 졸업하신 1년차 선생님들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의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하죠.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어떤 환경이 30분 혹은 1시간 도수치료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2번, 3번 오게 할 수 있잖아요. 10분씩 환자분들을 마사지하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3번, 4번 오게 해서 환자분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같은 패턴의 통증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가변성, 간헐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점도 보면서 레퍼드 페인인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죠. 먼저 레퍼드 페인은 아픈 영역이 2-3군데 보통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환자분에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좋아진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통증을 다 없앨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가장 없애고 싶은 통증의 영역이 어딘지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 환자분이 저는 허리가 먼저 좋아지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먼저 치료해서 해결하고 남은 부분을 후순위로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환자분은 어깨가 지금 빨리 낫고 싶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허리를 후순위로 넣어놓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10분짜리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분이 일주일에 2번만 오게 하세요. 부담 없이. 그럼 여러분들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패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일관된 어떤 패턴, 그리고 변화가 없는 패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패턴, 이런 패턴은 빨리 환자분에게 MRI를 찍도록 권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고 있어봤자 그 환자의 패턴을, 통증의 변화를 갖고야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씩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어려운 증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도 자신의 통증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실비로 정말 고급의 치료를 받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셔야 될 거고요. 실비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치료를 예전처럼 받기는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상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증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시대가 더 와버린 거예요. 환자분들도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레퍼드 페인과 라디큘러 페인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되는 특징들이죠. 자, 그 외에도 레퍼드 페인의 범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 레퍼드 페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육에서 오는 레퍼드 페인 혹은 리가먼트에서 오는 레퍼드 페인, 대표적이죠. 근골격계에서 오는, 우리 병원에 오는 레퍼드 페인의 소스가 대표적으로 근육과 인대입니다. 내장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글에 보면 여러 가지 논문과 또 아티클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 GPT 돌리면 다 번역돼요. 이제 핑계입니다. 자료가 없다, 영어로 돼 있고, 이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 간절하게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레퍼드 페인에 대한 범주, 그 다음에 라디큘러 페인에 대한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테크닉이 이해가 돼요. 테크닉을 적용했을 때 통증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 범주를 이해를 해야 그대에서야 테크닉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통증의 변화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환자분에게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거를 전부 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오래, 특히 새로 졸업하신 선생님들이나 이제 아직 저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고년차 선생님들이지만 아직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셨다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비용 들여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걸 주제로 먼저 연초에 기초를 좀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레퍼드 페인과 라디큘러 페인에 대한 구분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